전 세계 반도체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CEO는 다 중국 사람입니다. 인텔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분을 주겠다는 얘기는 돈을 내라는 얘기잖아요. 기술도 조금 공유를 해줘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경영권은 미국이 갖겠다는 것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TSMC나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트럼프한테 놀아나는 꼴인데, 인텔의 새 CEO가 취임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인텔이 최근에 이제 CEO가 교체가 됐는데 그 교체된 인물이 새로운 인물은 아니었었고요. 과거의 CEO는 아니었지만 인텔 이사회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약간 중국계 분이에요. 말레이시아 태생이 중국계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의도를 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AMD의 CEO 대만 출신이죠. 리사수. 그다음에 엔비디아 CEO 젠슨왕도 대만. 인텔 CEO도 이제 중국계예요. 말레이시아 태생 중국계가 됐고 그다음에 팹리스 기업 중에 이제 브로드컴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미국 기업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지만 싱가포르 기업인데 거기에 CEO는 당연히 싱가포르 기업이니까 거기도 말레이시아계인가 싱가포르계인가 어쨌든 중국계예요. 그러다 보면은 전 세계 반도체에 관련된 정말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CEO는 다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계든지 대만계든지 뭐 말레이계 뭐 어쩌고든지 해서 지금 홍콩, 싱가포르가 다 포함하면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중국을 반도체 공급에서 배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지금 원하는 바잖아요. 근데 거꾸로 가장 핵심인 IT 기업들의 CEO들은 범중국계들로 지금 하나씩 채워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이걸 트럼프 씨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인텔마저도 어쨌든 중국계의 분이 CEO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분이 과거 이사회에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됐던 배경이 인텔의 문제를 좀 정확히 짚고 우리는 정말 강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걸 주장했던 분인데 인텔의 당시 이사회라든지 이제 최고 경영자는 그런 말을 듣기가 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회에서 나오게 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극약 처방이 아니면 인텔이 생존하기 어렵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서 과거에 본인들이 내쳤던 분을 다시 CEO로 과거에는 그냥 이사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CEO로 영입을 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인텔이 과거에 그분이 어쨌든 해줬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 거라는 기대가 있고 그 개혁 중에 과연 파운더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부분이 지금 아직은 저희가 듣지를 못했어요. 미래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들을 포부를 듣지 못했는데 파운드를 접겠다가 나올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그다음에 정말 뭐 미국의 그 백악관에서 원하는 TSMC와 제휴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극적으로 본인의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트럼프를 TSMC를 위협할 수 있는 인텔을 대항마를 만들겠다라는 포부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지나 보면은 본인의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하겠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인텔을 개혁을 해서 다시 우량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것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투자자들하고 이제 IR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텔의 입장에서는 뭔가 전임 회장이 파운더리를 확대하면서 망가졌던 것들을 CEO 교체 카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는데 이 카드가 정말 잘된 카드인지 아니면 그다지 효과가 없는 카드인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인텔 살리기에 나섰는데 현재 인텔 상황은 어떤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않아서 정확히 읽기는 좀 어려운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반도체를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는 반응이 하나. 만약 반도체 사람을 다 알면서 그렇게 한다면 진짜 고도의 지략가구나라는 두 가지 판단이 지금 엇갈려서 지금 제 마음속에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시장 진짜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인텔을 지금 제조 부분과 설계 부분을 쪼개가지고 제조 부분은 TSMC 쪽에서 운영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설계 부분은 뭐 작년에는 퀄컴이 언급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이 언급이 막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말씀을 잘 얘기해 보면 TSMC 범중국계 회사와 CEO, 브로드컴도 범중국계 기업과 CEO, 미국의 상징적인 반도체 회사를 쪼개서 중국에 넘겨주겠다. 중국 반도체 생태계를 무너뜨리겠다라는 대통령이 전혀 지금 모순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만약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진짜 반도체를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브로드컴이 정말 미국 회사라고 알고 있구나. 라면 진짜 반도체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브로드컴이 이제 중국계 계열, 엄밀히 말하면 싱가포르 기업이지만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지금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를 한다라면은 정말 지략가이고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TSMC나 브로드컴은 트럼프에게 완전 휘둘려가지고 그냥 손발이 되어서 다물만 빨리고 나중에 내팽겨질 가능성이 높다.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서 어느 쪽인지는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근데 어쨌든 TSMC나 브로드컴 혹은 뭐 퀄컴 언급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인텔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거기에 사실은 지분을 주겠다는 얘기는 돈을 내라는 얘기잖아요. 니네 자금을 일단 내고 기술도 조금 공유를 해줘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면서 결국에는 경영권은 미국이 갖겠다는 것을 저는 읽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TSMC나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내 돈 내고 기술 다 전수해주고 나중에 지분 도로 뺏어갈 거거든요. 인텔이 살아나면 지분 다시 회수할 거라는 게 거의 분명해서 완전히 트럼프한테 놀아나는 꼴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이미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SMC가 최근에 $1,000억 투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미국 공장을. 그 얘기가 자꾸 인텔 인수 얘기가 나오니까 나 대신에 이만큼 돈을 내고 투자할 테니까 그건 좀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줘라는 뉘앙스가 좀 읽혔고요. 지금 퀄컴이나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TSMC만큼의 압력은 아직 없다 보니까 공식적인 논평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기업들을 어떻게 대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인텔을 쪼개서 대만과 싱가포르에 주겠다라는 생각은 절대 아닐 거라 생각이 돼서 외국 기업들을 잘 활용하고 나중에 인텔을 살리고 나면 팽하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TSMC가 인텔을 인수한다면 인텔에겐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100%로 가면 호재죠.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오니까 경영난을 타결하고 본인이 지금 설계에서 AMD에 조금 밀리고 있고 제조에서는 TSMC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든 지분율이 한 20% 이렇게 주면은 최소한 이사 한 자리 정도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는 출혈을 감소하더라도 자본을 좀 받아올 수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사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사실 기술적인 이점을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요구할 것 같고 백악관에서도 그렇고 나서 나중에 경영권을 뺏기지 않고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면 인텔의 입장에서는 호재인데 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다른 거 생각하는 거는 TSMC 정도 되는 능구렁이가 백악관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까? 그다음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원래 미국 기업이에요. 브로드컴은. 그런데 2015년에 싱가포르의 기업인 아바고라는 기업이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다 언론에서 미국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주환 박사는 싱가포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 혼동스럽다라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브로드컴이 인수가 되는 와중에 브로드컴도 미국의 사실 상징적인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통신 칩 점유율 지금도 1위니까 AP 시장 점유율도 1위고 그런데 이게 그것도 다른 나라도 다른 미국도 아닌 유럽도 아닌 싱가포르 기업 범중화권 기업에 인수되는 것에 대해 반발이 많았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반대했고 언론에서도 반대가 많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독과점 이슈, 공정거래 이슈 해가지고 이게 승인에 떨어질 가능성이 좀 낮아요.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근데 아바고의 회장이 지금 사실은 브로드컴의 회장이에요. 판 회장인가요? 이제 그분이 그래서 묘수를 낸 것이 브로드컴을 인수하지만 미국 기업으로 포장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명을 아바고로 안 하고 브로드컴을 그냥 쓰겠다. 그 다음에 나스닥에 상장되는 브로드컴의 그대로 상장을 유지를 하겠다. 그 다음에 본사를 싱가포르에도 두지만 뉴욕에 있는 본사도 그대로 두겠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미국 기업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서학개미들은 잘 아실 거예요. 브로드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회사명 브로드컴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또 거래 코드는 따로 있거든요. 아바고라고 돼 있어요. 눈썰미에 있는 분은 왜 브로드가 아니고 아바고일까? 주인이 아바고라는 것들은 코드명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CEO도 과거 브로드컴의 CEO가 아니라 아바고의 CEO가 겸해가지고 그냥 통합 CEO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인수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주인이 누군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 미국 기업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텔의 지금 이런 부분을 TSMC가 호락호락하게 과연 브로드컴도 그렇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물들이잖아요. 싱가포르 기업이 굉장히 큰 미국의 상력 기업을 인수할 수 있었고 그 인수의 묘책으로 미국같이 포장을 해서 나중에 상장돼서 미국 대통령도 미국 기업으로 착각하고 있을 정도로 하면서 실속은 다 챙기고 있는 이런 능구렁이 같은 인물들이 과연 트럼프도 능구렁이긴 하지만 쉽게 놀아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과연 백악관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인텔이 나중에 생존되고 나서도 오히려 TSMC와 브로드컴이 지분율을 오히려 높이는 전략을 가버리면 융상증자를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인텔은 인텔이지만 거기에 보드진의 상당수가 지금 다른 기업들에서 보낸 사람 채워져 버리면 인텔이 CEO가 만들어 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백악관이 원했던 구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쩌겠어요. 그때쯤 되면 트럼프는 이미 임기가 끝냈을 텐데 대놓고 이제 대통령의 압력을 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 너네 지분 팔아 뭐 너네 이렇게 할 수 없을 거거든요. 다른 대통령이 왔을 때는 그게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1기, 2기 다 보면 공통적으로 그거는 우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칩스법이랑 IRA법이 지금 핫 이슈잖아요. 바이든 정부 때 법이 통과돼가지고 이제 보조금들 다 이미 받은 데도 있고 지금 아직 못 받고 기다리고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그걸 다 없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보조금을 주든 보조금을 없고 관세를 먹이든 지금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노리는 것들은 미국 기업의 점유율을 높이자라는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약간 지정학적인 그 다음에 국제법상인 영토 안에 미국의 영토 안에 2차 전지와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들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굳이 미국 기업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공급망의 안정화라는 것, 제조업의 공공화라는 게 지금 미국의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만 공장이든 한국 기업 공장이든 뭐 싱가포르 공장 상관없이 지금 미국의 문제가 공장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미국 제품조차도 공장이 해외에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다시 물류를 통해서 미국을 건너와야 돼요. 수출입이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됐던 게 2019년 팬데믹 때문에 내 영토 안에 있지 않은 공장은 내 제품, 특히 애플의 제품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해외 공장에서 만든 미국의 자동차도 미국으로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던 것들이 이런 팬데믹이 해서 국경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국경 이슈라는 거는 정치적인 이슈로 막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역 전쟁이 빈발해지면 또 관세라는 것도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정학적인 팬데믹적인 이런 이슈로 인해서 국경이 폐쇄가 된다면 자기 나라 미국이죠. 미국 영토 내에 있지 않은 공장의 물건은 내게 아니다라는 우려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미국에 만들겠다라는 거지 이 기업이 국적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사가 어디에 있든지. CEO가 그러니 어느 나라 국적이 더욱 상관이 없죠. 이 기업 자체의 국적이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그것이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어쨌든 전략의 방향이라는 건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CEO들이 다 대만 중국이네라는 것들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관없어. 공장이 여기 있으면 돼. 그러면은 나중에 여차하면 행정명령을 하든지 미국 공장에 있는 거는 미국으로 못 나가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국 기업이 아니면 무슨 상관이 있어. 얘네들이 공장에서 만든 것들은 중국과 한국과 대만은 못 가. 미국 영토 내에서 소비가 돼야 되라는 행정명령 하나만 딱 때려버리면 그냥 미국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미국의 전략이라는 건 특히 정치권의 전략이라는 것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기업의 옛날에는 국적과 본사가 중요했어요. 거기에 주로 세금이 갔었고 거기에 대부분의 부가가치 갔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망의 확보라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라서 이 공장이 내 땅 안에 있으면 나중에 여차하면 이것을 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라는 거여서 그게 자동차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읽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왜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하고 사실 한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는 WTO보다도 1년 먼저 나프타가 체결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육로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한 나라를 같이 오는데 왜 관세를 미쳤나 봐 25% 40% 이해를 못했지만 팬데믹 이전에 미국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가 미국의 수출입을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미국의 수출입의 가장 대표적인 품목은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수출입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을 했고 제가 반도체 패권전이라는 책에도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 이후에 미국의 IRA법과 칩스법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 배경이 뭘까? 팬데믹이 생기니까 캐나다와 멕시코 같이 육로로 다 연결돼 있고 거기는 출퇴근을 하거든요. 국경을 넘어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냥 한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20%씩 감소를 했어요. 아니 뭐지? 아니 이게 지금 아시아나 유럽에서 오면 이해가 돼. 배 타고 막 60일씩 와고 한 달씩 와야 되니까 또 비행기로 와야 되니까 공항에 검색도 해야 되고 근데 캐나다랑 멕시코는 뭐야? 우리나라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수입이 막 18%, 20%, 25% 감소했다. 거기서 이제 미국 정치 지도자들이 한 방 먹은 거예요. 충격받은 거죠. 이게 아무리 나프타하고 육로로 연결돼 있어도 어쨌든 이게 주권적으로 미국 땅이 아니고 형식적이지만 국경이 있다는 얘기는 딴 나라라는 얘기구나.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장벽이 생긴다는 의미구나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확인했었고 그 때문에 무조건 미국 땅 안에 미국의 50개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서 캐나다와 멕시코조차도 이제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근에 미국의 관세 전쟁의 흐름에서 왜 캐나다와 멕시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제가 책에서 그런 부분들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그 책이 단순히 반도체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지금의 패권 전쟁이라는 게 반도체가 대표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패권 전쟁의 모든 흐름의 근간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특별히 왜 반도체 2차 전지의 타겟이냐라는 것들도 지금 얘기하지 않겠지만 책에서 한 챕터를 아예 다루어서 수십 페이지에 거쳐서 왜 하필이면 그 두 제품일까라는 부분들도 제가 자세히 다루고 설명을 해놨습니다.